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오산 사진 동호회 카페에서 활동 맨땅 헤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맨땅 헤딩입니다. 어제 그 같은 동호회 하우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오프라인 강좌에서 보여드리는 리터칭을 더 많은 분들이 더 자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눈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저의 블로그 동영상 강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터칭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 리터칭 콩떼 달파나.kr에서 강좌로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제가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노출의 중요성, 사진의 셀렉팅, 그리고 기본적인 리터칭 프로세스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매월 두 번씩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오프라인 강좌의 요약과 필요한 기술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우님이 보내주신 자유의 여신상을 가지고 5분 리터칭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리터칭 문법과 내용은 아까 안내드린 저의 블로그에 오셔서 꼭 강의를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의 중간중간에 필요한 만큼 안내드리긴 하겠지만 더 편하게 리터칭에 집중하시려면 몇 번 정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갑자기 만들게 되어서 마이크도 없고 테스트 삼아서 어, 노트북 자체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거라서 볼륨이 좀 작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녹화 장비와 더 좋은 내용은 차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강의는 자주 해봤지만은 혼자 녹화하면서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 보긴 처음이어서 많이 떨립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이 사진이 오늘 하원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샘플입니다. 보통 저희가 카메라를 믿고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카메라는 저희한테 배은망덕하게 어, 말이 안 되는, 마음에 안 드는 노출과 색감을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카메라도 나름대로 힘들겠지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자기가 프로그래밍된 내용대로 노출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오버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날아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예 검게 돼서 그 디테일이 없는 상태를 가능한 한 피하도록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른쪽 보여주시면은 노출 슬라이더가 있어요. 노출 슬라이더를 어둡게 혹은 밝게 해보면서 어두웠던 부분 이런 어두웠던 부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고 또 밝았던 부분의 디테일을 살펴봐서 아, 기본 상태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진의 디테일을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서 적정 노출을 찾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노출 찾을 수는 없고요. 적정하게 놓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노출 가지고 조정했을 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지금 밝은 부분과 이런 어두운 부분이 노출 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두 부분이 다 잘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히 한 노출을 살짝만 밝게 해서 기본적인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기본 노출과 컨트라스트 아래 보면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라고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노출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노출 조정의 거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HDR 기법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를 조정을 해볼게요. 하이라이트 슬라이드를 어둡게 밝게 해보면은 하늘 부분이 지금 통계학적으로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늘 부분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이톤으로 간다. 나는 이 사진은 밝은 분위기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트를 밝게 해서 하늘을 밝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이 자유의 여신상과 이 아래 기단 부분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하늘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 비슷한 노출을 가지길 원하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은 잠시 약간 낮춰갖고 구름의 디테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위기를
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밑에 섀도우 부분, 섀도우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느 부분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웠던 부분을 조금 밝게 해서 하늘 부분과 이쪽 자유의 여신상 부분의 노출 차이를 좀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가 어떻게 나나 볼게요. 자, 왼쪽에 before, 오른쪽에 after입니다. 조금 더 노출이 편하게 맞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요. 자, 수시로 그 디벨롭 상태에서 단축키 Y를 눌러서 before after를 보면서 너무 과하게 내 생각과 느낌대로 너무 과하게 사진이 리터칭 되는 거를 방지하면서 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니까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이고요. 자, 그럼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밝음 통계학적으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노출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화이트와 블랙은 밝다 어둡다를 떠나서 흰색 더트 부분, 그 다음에 블랙 더트 부분을 또 따로 노출을 조정하는 건데요.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느낌은 달라요.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각자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어떻게 사진이 바뀌는구나를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화이트는 또 역시 좀 낮춰줬고요. 블랙 부분, 검은색 부분은 조금 밝게 해서 노출차가 있게 하늘과 이쪽에 노출차를 좀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 확인해 볼게요. 예, 썩 마음에 듭니다. 생각보다 사진이 이제 조금씩 디테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패널 보시면은 여기 패널에 있는 배치된 순서대로 리터칭을 하게 되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포토샵을 쓰면서 사진가들이 불편하다 생각했던 부분을 가지고 같이 어도비와 상의를 해가면서 포토그래퍼들이 어도비와 같이 회의를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라이트룸이고요. 또 그런 것들, 그런 사진가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철학 사진 리터칭에 필요한 내용들은 오른쪽 패널의 순서에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색감, 노출, 2단계 노출, 그 다음에 색감 부분 또 정확 노출을 또 4단계로 나눠서 건드리는 4단계 노출 이런 순서대로 쭉 나가게 되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클래리티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면은 사진이 좀 소프트해지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진이 좀 극적으로 바뀌죠. 그냥 조금 거칠어요, 제 느낌은. 그래서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은 똑같이 색감을 올리는 건데 조금 각자 책마다 조금씩 저희가 다르긴 한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바이브런스는 색을 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색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색이 좀 튀고 왼쪽으로 하면은 색이 좀 밋밋해지고 색깔이 좀 빠지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세츄레이션도 똑같이 색감을 조정하는 건데 바이브런스처럼 색깔 자체를 튀게 하는 게 아니라 색 전체의 색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다.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한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서 자기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저는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를 세츄레이션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색이 조금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왼쪽 비포와 오른쪽 보면은 노출차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노출차가 돼갖고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모두 디테일이 살게 돼 있죠. 정확하게 디테일이 보이게 됐고, 그 다음에 색감을 살짝 올려줘갖고 색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단계 노출 조절을 해볼까요? 보통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웬만한 여행 사진 정도는 리터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자, 정확하게 다 몰라도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슬라이드를 움직여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자, 움직여봤을 때, 이 부분, 이 밝은 부분에 이 슬라이드는 영향을 주고 있네요. 이쪽은 살짝 올려서 이렇게 좀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겠어요. 그 다음 라이트 부분 움직여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늘 전체적으로 그래요. 요거는 저는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크 부분 움직여 볼게요. 확실히 어두운 부분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한번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섀도우 부분 예상하셨던 것처럼 아주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끼치겠죠. 아주 어두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움직여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섀도우 부분을 좀 밝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밝은 부분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나눠서 2단계로 노출 조정을 하고 이곳에서는 그 다음에 톤 커버라는 패널에서는 4단계로 노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 대로 하면 돼요. 원하는 느낌 날 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노출 다시 한번 조정해 볼게요. 근데 하늘과 아래쪽은 좀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했던 모든 슬라이드들은 사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인데 이것을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만큼만 줄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여기 붓터치 있죠? 붓터치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점에 제가 이제부터 할 모든 내용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노출이 밝게 좀 돼 있죠? 밝게 된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를 정확하게 볼지 모르겠는데 브러쉬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 하고 있거든요.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 어두운 부분을 별도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리터칭을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널은 어, 각자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을 한 권 구입하셔갖고 저 패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다는 정확하게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제가 붓터칠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모자라네. 그래서 이쪽 채워주고. 자, 그럼 제가 이때까지 이 빨간 부분에 무엇을 한 건가? 이 빨간 부분에 노출을 1.18 정도 높여라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이 노출 슬라이드를 조정을 해볼게요. 제가 빨갛게 붓터칠한 부분이 별도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만큼 이런 효과들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게 이 브러쉬 메뉴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자유의 여신상 부분에 자유의 여신상과 이 아래 있는 건물 부분을 제가 노출을 좀 밝게 하고 있어요. 지금 6년 된 노트북이라 반응이 좀 느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도트에 커서를 갖다 댈 때마다 내가 어디에 붓터치를 했는지가 정확히 보이게 되죠. 그 부분에 노출을 조정한다든지 컨트라스트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붓터치를 했던 이 부분에서도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나눠서 노출을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게요. 많이 좋아졌죠?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노출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색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색 자체도 기본적인 RGB 색깔의 각각의 노출의 합이거든요.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디지털에서는 RGB 세 가지 색으로 모든 색깔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각각의 그 세 가지 색의 노출의 합이 이렇게 컬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노출 또 정확한 노출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색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1단계로 기본적인 노출을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색감을 한번 잡아볼 차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노출 차이를 살짝 잡아봤는데요. 앞에 노출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전체 노출로 전체적인 디테일을 확인을 하고 2단계 노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색감, 그 다음에 4단계 노출로 밝은 부분, 밝게 보이던 하늘 부분과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부분의 섀도우 부분을 노출차를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노출을 조금 밝게 해보고 조금 밝게 해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기 좋아지죠. 자유의 여신상의 디테일도 잘 보이고 구름도 적당히 잘 보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위쪽 부분에 그레데이션 영역을 지정을 해갖고
약간 파랗게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은 조금 노랗게 되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아직도 이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과 팔 부분은 좀 어두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중심이고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급하게 보여드렸던 브러쉬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대3 정도로 확대해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작업하기 좋은 사이즈로 됐어요. 자, 브러쉬를 다시 눌러서 아까는 요 점에다가 아까 했던 작업들을 기록을 해놨죠. 그럼 그 근처에다 하나 찍어 놓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해서 자,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브러쉬를 또 다시 한번 칠해 볼게요. 어떤 부분은 그다음에 가느다란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칠할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러프하게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칠했던 브러쉬가 어느 부분 칠했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이 더트에 커서를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서를 갖다 대면 자, 팔과 얼굴 부분 그 다음에 약간 그림자가 져 있던 치마 아랫단 부분이 빨갛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쪽 부분에 지금 오른쪽 패널상으로는 노출이 1 정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좌우로 조정해서 볼게요. 아까 봤던 그 빨간색 영역만 노출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얼굴과 팔이 좀 어두웠으니까 거길 지정하고 얼굴과 팔을 좀 밝게 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컨트라스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제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선명도를 좀 올리고 색상도 조금 올리고 샤프니스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창을 잠깐 닫고요. 자,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이제는 자유의 연신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죠. 네, 조금 러피하게 작업을 해갖고 자유의 연신상 옆쪽 하늘 부분으로 살짝 이제 글로우하게 이제 붓이 좀 삐져나갔는데 이건 나중에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러프하게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보는 거니까 우선은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노출 자 디벨롭 화면에서 볼 때 자 브러쉬 자 아까 이쪽 왼쪽 거 두 번째로 한 거 보면은 이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눌러보면은 이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샤프니스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노출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컬러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Y를 눌러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합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색은 아까 기본적인 사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이브런스 세츄레이션을 조정을 했지요. 자, 근데 아까 노출을 2단계, 4단계로 나눠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색감도 스플릿 토닝이라는 메뉴를 통하면은 패널을 통하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원하는 색감,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에 원하는 색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하이라이트는 아까 움직여 봤을 때 봤죠? 이런 밝은 하늘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거기다가 노란색을 이만큼 넣고 싶어요. 너무 과하네요. 그럼 살짝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어두운 부분은 저는 보라색을 살짝 넣고 싶어요. 그럼 보라색 휴를 보라색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 그 정도 즉 세츄레이션을 살짝 가미를 해볼게요. 아, 더 세게 해볼까요? 섀도우 부분 올릴 때마다 하늘의 이쪽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이쪽 그림자 부분이 제가 원했던 보라색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좀 과하니까 이 정도로 둘게요. 자, 스플릿 토닝 이 말뜻처럼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에 각각의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색의 효과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스플릿 토닉의 효과는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스플릿 토닉을 껐어요. 이건 좀 밋밋하죠. 스플릿 토닉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쪽 노란색 부분, 나머지 보라색 빛이 살짝 들어가서 색이 살짝
끼워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잘 많이 쓰는 터널 이펙트 혹은 비데이팅을 살짝 주고 비데이팅 효과를 끝쪽으로만 살짝 조정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진 전체에 색을 바이브런스를 통해서 더 주고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은 저희가 스플릿톤 그레데이션 효과로 위쪽 부분에 파란색을 준 거, 그 다음에 스플릿토닝으로 약간 노란색 부분, 아래쪽에 보라색 것들이 색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 왼쪽 부분에 노출을 조정하고 색을 부여하니까 이렇게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이 완성이 됐죠.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주제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원형 부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이쪽은 브러쉬는 원하는 붓터치 하는 부분만, 또 이 부분, 이 메뉴를 통하면은 오른쪽 그레데이션 메뉴를 통하면은 그레데이션 영역을 지정해서 원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노출이 1.8 정도, 1.18 정도 높게 돼 있는데 이 원의 바깥쪽에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버트 마스크를 갖고 안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안쪽에 1 정도 주니까 너무 과하죠? 이거를 미세하게 0.3, 0.2 정도로 조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걸 닫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미세하게 아까 타원형으로 지정했던 부분이 빛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쪽 부분에 조명을 하나 딱 하고 때린 거와 똑같은 효과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최종적으로 최종본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최종적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작업을 반복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노출을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인 노출 조정하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이 잘 안 보이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확인을 했고, 그냥 기본 노출 조정을 하고 2단계, 4단계 노출을 통해서 기본적인 밝은 부분과 이 어두운 부분의 노출차를 극복을 해냈죠. 극복을 해내고 그 다음에 브러쉬 툴을 통해서 원하는 자유 여신상 부분만 선택을 해갖고 그 부분을 밝게 또 그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하늘 위쪽 부분을 그레데이션 선택으로 해갖고 약간 파란색을 좀 부여를 더 했고 스플릿 토닝을 통해서 이 부분의 하늘 즉 밝은 부분에 노란색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이 섀도우 부분에 보라색을 살짝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바이브런스와 섹슈에이션을 높여주니까 이 왼쪽의 사진이 오른쪽 사진처럼 됐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름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를 얘기를 하고 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특징적으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녹화가 잘 되는구나.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잘 버티는구나.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일럿을 만들어 본 거니까요. 오늘은 요 사진 이 정도 변화 정도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제 후배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같은 사진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더 과하긴 하지만은 자유 연신상 부분이 조금 더 잘 디테일이 잘 묘사가 돼 있죠. 선명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주소에 가시면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 시선이 밝은 부분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어두운 부분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또렷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초점이 흐린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는 방법에 대한 거 바꿔서 얘기하면은 리터칭을 어떻게 어떤 걸 먼저 위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것들을 꼭 확인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축키는 기본적인 걸 조금 화면 전환 정도는 조금 더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은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갖고 강의 올릴 때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선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하신 리터칭인데 설명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몇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갖고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집중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집중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출 조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색감 조정으로 사진을 그냥 여행 사진에 편하게 찍은 사진을 조금 볼만하게 바꾸는 요 정도까지만 해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혹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광고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아까 하우님이 보내주신 사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리터칭을 한번 어떻게 해보는지 보고 싶다. 내지는 이 사진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처리를 기본적인 처리 시선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리터칭을 한번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하우님이 이 사진을 보내줄 것처럼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장에서 한 서너 장 정도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이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같이 눈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리터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일 주소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훌륭한 교보제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